소설.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한옥. 40대 중반의 여성이 낡은 나무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노파가 나타났다. 하얀 머리, 깊이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다. 노파가 물었다. 누구의 운을 보러 왔느냐고. 여성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 노파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파가 말했다. 이 아이는 양자리구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3월 28일생이라고. 노파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노파는 별자리 차트를 펼쳤다. 촛불이 흔들리며 차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노파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양자리, 황도 12궁의 첫 번째 별자리, 시작의 별. 불의 원소를 가진 아이라고. 이 아이는 용기가 있다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의 기질이라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양자리의 용기는 축복이자 저주라고 했다. 용감하지만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한다고. 충동적이라고. 노파가 차트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아이의 화성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화성은 전쟁의 신이라고. 복수와 분노의 별이라고.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파가 계속 말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다고. 1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여성이 급하게 물었다. 왜냐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고. 노파가 차트의 한 지점을 짚었다. 금성의 위치였다. 노파가 속삭였다. 양자리는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진다고. 미워하는 것도 빠르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빠르다고. 그리고 한 번 사랑하면 모든 걸 던진다고. 여성이 당황해서 물었다. 그럼 이 아이가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냐고.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만날 거라고.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닮은 얼굴을 가진 남자를, 그리고 칼을 버리게 될 거라고. 여성이 소리쳤다. 안 된다고. 이 아이는 10년을 그날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복수를 포기하면 이 아이는 무너진다고. 노파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 양자리의 운명이라고. 전쟁터에서 사랑을 만나는 게, 칼과 꽃을 동시에 쥐는 게.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노파가 차트를 접으며 말했다. 그건 아이가 선택할 몫이라고. 복수를 택하면 공허함이 남을 것이고, 사랑을 택하면 배신당한 과거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여성이 울먹였다. 방법이 없느냐고. 이 아이를 구할 방법이.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양자리는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별이라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노파가 덧붙였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여성이 눈을 빛냈다. 노파가 말했다. 양자리의 불은 파괴하지만 동시에 정화한다고. 이 아이가 진실을 마주하면 10년간 쌓인 분노가 타올라 재가 될 것이고, 그 재에서 새로운 시작이 싹틀 거라고. 여성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성은 사진을 꼭 쥐고 한옥을 나섰다. 사진 속 차가운 얼굴의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윤미라. 서진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 서울 한강변 고급주택가. 2014년 3월 15일. 한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교복 차림의 18살.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걸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연기. 소녀의 걸음이 빨라졌다.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봤다.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엄마, 준호야. 집 안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소방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소녀가 울부짖었다. 내 가족이 안에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8살 남동생이. 소방관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그 순간 2층 창문이 깨졌다. 누군가가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 준호였다. 소녀의 동생. 소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준호야, 준호야. 그때였다.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 깔끔한 정장 차림. 사람들이 소리쳤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았다.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제발, 제발 준호를 데리고 나와달라고.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그리고 폭발음이 들렸다. 집이 무너졌다. 소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청년은 나오지 못했다. 준호도,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 소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봤다. 재가 되어가는 자신의 인생을. 그날 18살 한서진은 죽었다. 그리고 복수만을 위해 사는 괴물이 태어났다. 서진은 분명 자신의 가족들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 집에 불을 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2025년 10년 후 그날 현재 서울 고급 아파트. 한 여성이 거울 앞에 섰다. 28살. 검은 드레스, 목에 감은 스카프. 그 안에는 얇은 철사가 숨겨져 있었다. 핸드백 안에는 소형 권총. 오늘이 그날이었다. 10년을 기다린 날. 여성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냉혹한 눈빛, 감정 없는 표정, 완벽한 암살자의 얼굴. 한서진, 그녀의 이름이었다. 서진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용기를 내라고, 나답게, 돌진하라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살인 청부업자가 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을 처리했지만 단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왜 오늘따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가족들을 불태워 죽인 원수를 찾아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다.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양자리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운명의 한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줄지어 도착한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루미에르. 밤 8시. 한 남자의 승진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들. 서진은 초대받은 갤러리 큐레이터 신분으로 입장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샴페인을 들고 파티장을 둘러봤다. 타겟을 찾고 있었다. 10년 전 화재를 일으킨 바로 재벌 회장의 아들. 그리고 봤다.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남자.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췄다. 서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왜지? 용기를 내라. 서진이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었다. 무슨 뜻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가 쓰러졌다. 부사장님.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달려드는 발소리, 뒤섞이는 목소리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방 안 권총을 쥔 손이 떨렸다. 아니,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었다. 양자리의 본능이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이다. 혼란 속에서 쏘고 사라져라.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하지만 서진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야에 들어온 그의 얼굴, 쓰러진 남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랗게 식어가는 입술, 그리고 그 눈빛, 천천히 자신을 향하는 그의 눈,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이라고.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아버렸다. 이 남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쓰러진 남자의 이름, 강희한. 10년 전 그날의 원수. 그리고 오늘 서진의 운명이 될 남자. 구급차 사이렌 소리. 서진은 혼란 속에서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놀란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떠날 수 없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레스토랑 밖 어둠 속에 숨어 서 있었다.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강희한을 싣고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미라였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말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달라고. 밤 10시. 서진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VIP 병동 12층 강희한이 입원한 곳.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꺼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병원 전산 시스템 해킹.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5분 후 화면에 파일이 떴다. 환자명 강희한.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3기. 진단일 6개월 전. 예상 생존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현재 상태 항암 치료 중. 급격한 악화 진행. 서진의 손이 떨렸다. 노트북 화면이 흔들렸다. 6개월. 6개월 전부터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타겟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다. 서진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웃다가 울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복수할 대상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니.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다. 일어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다. 정장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 강희한이었다. 서진은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이한은 그녀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밀고 있었다. 이한의 얼굴은 더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밤 공기라도 쏘이러 나가시겠냐고.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따라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보고 싶었다. 병원 정원. 이한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한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여자를 봤다고. 간호사가 물었다. 무슨 여자냐고. 이한이 대답했다. 10년 전 그날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이의 누나라고. 간호사가 놀랐다. 어떻게 아느냐고.
간호사는 이한을 오랫동안 간호해왔던 수간호사였다. 그간의 후회스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하곤 했다. 이한이 쓴웃음을 지었다. 잊을 수가 없다고. 그날 불타는 집 앞에서 울부짖던 소녀의 얼굴을. 그리고 오늘 그 소녀가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죽이러 온 것이 분명하다고. 간호사가 당황해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한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자신은 곧 죽는다고. 그녀의 손에 죽든 병으로 죽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한이 덧붙였다. 오히려 그녀의 손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최소한 속죄는 되니까. 10년 전 그날 자신이 침묵한 대가를 숨어서 있던 서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왔는지, 그리고 10년 전 진실까지. 서진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숨이 막혔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윤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가 급하게 받았다. 서진아, 괜찮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10년 전 화재 정말 사고였어. 아니면 미라가 침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라가 말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서진이 알 자격이 있다고. 미라가 털어놓기 시작했다. 10년 전 서진의 아버지는 검사였다. 대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항그룹, 강재훈 회장의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리고 그날 발표하려던 날 화재가 일어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제거하기 위한 서진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강의하는 미라가 대답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강의하는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화재 전날 밤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침묵했다고. 가족을 선택한 거라고. 서진은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다 같은 놈들이야.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아, 혹시 오늘 서진이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새벽 1시 서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 살아 숨 쉬는 도시. 서진은 난간에 기댔다. 권총을 꺼냈다. 차갑고 무거웠다. 10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재빨리 권총을 숨겼다. 돌아보니 강희한이 서 있었다. 휠체어 없이. 비틀거리지만 혼자 걸어왔다. 이한이 말했다. 여기 계실 줄 알았다고. 서진은 경계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이한이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하러 온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고. 살기가 느껴진다고. 그리고 당신은 오늘 내내 날 지켜보고 있었다고. 서진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한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서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이한이 말했다. 쏘세요.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한은 대학생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기업의 회장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강재훈 회장의 수하들이 어여쁜 여고생 한 명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한은 힘없는 여고생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히 따라 나선다. 여고생은 자신의 집인지 대저택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어딘가로 간다. 그 여고생은 얼마 전 알게 된 이항그룹에서 후원하는 한준호라는 중학생 야구선수의 누나 한서진이었다.
수아들은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그곳 집에 들어간다. 폭발음이 들린다. 이하는 그 집의 벨을 누르고 소리친다. 준호야, 어서 나와. 이하는 집의 담을 뛰어넘어 불길 속으로 뛰쳐들어간다. 불길에 화상을 입는다. 누군가 이한을 습격하고 이한은 정신을 잃는다. 이한이 깨어났을 때는 병원, 괴로움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서진이 얼어붙었다. 이한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한서진. 10년 전 그날. 내가 구하지 못한 준호의 누나. 맞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한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10년 전 그날. 준호를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범죄를 막지 못해서. 침묵했던 것. 모두 미안하다고. 서진은 권총을 꺼냈다. 이한을 겨눴다. 손이 떨렸다. 서진이 소리쳤다. 사과로 끝날 것 같아. 내 가족이 돌아와. 내 동생이 살아나. 이한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안다고. 사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준비했다고. 어차피 6개월도 못 산다고. 당신 손에 죽고 싶다고. 서진의 손이 더 떨렸다. 반가수의 손가락을 걸었다. 이한이 눈을 감았다. 준비됐다는 듯. 시간이 멈췄다. 서진의 머릿속에 10년이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집. 준호의 비명. 부모님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본 이한의 모습. 죽어가는 남자. 속죄하고 싶어하는 눈빛. 서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진이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이한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서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한이 속삭였다. 울어도 된다고. 미워해도 된다고. 자신은 여기 있다고. 두 사람은 옥상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원수와 희생자, 가해자와 피해자. 하지만 그 순간만은 그저 두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죽이러 온 게 아니었다. 그저 이한을 보고 싶었다. 이한도 그녀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이상한 관계가 됐다. 원수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 어느 날 오후 이한이 물었다. 왜 쏘지 않았느냐고. 서진이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양자리라서 그런가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당신을 죽여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고. 이한이 웃었다. 양자리라니. 서진이 물었다. 당신은? 그때 서진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진다. 그런 서진을 이한은 최대한 힘을 내서 부축해서 잡는다. 이한이 대답했다. 정갈자리라고. 집념의 별자리.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나를 놓지 않을 거냐고. 이한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다. 이상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자꾸 끌렸다. 양자리의 충동. 사랑은 미움보다 빠르다던. 노파의 말이 희미하게 상기된다. 한 달이 지났다. 이한의 상태가 악화됐다.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항상 휠체어였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서진을 볼 때만은 눈빛이 살아났다. 어느 밤 이한이 서진에게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고 싶다고. 별을 보고 싶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서진이 차를 몰았다. 강화도로 향했다. 만이산.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
새벽 3시. 두 사람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 서진이 이한을 업고 올라갔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정상에 도착하자 별이 쏟아졌다. 이한이 감탄했다. 아름답다고. 서진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별이 슬프지 않았다. 이한이 말했다. 저기 저 별 보이냐고. 정알짜리라고. 내가 죽으면 저 별이 될 거라고. 서진이 울먹였다. 무슨 소리냐고. 죽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이한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나는 행복했어. 당신을 만나서. 비록 짧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서. 서진의 눈물이 흘렀다. 이한이 계속 말했다.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별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지켜볼게. 서진이 소리쳤다. 싫어. 별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이 있어야 돼. 내 옆에. 살아서. 이한이 서진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울었다. 동이 틀 때까지. 2달 후. 이한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더 이상 치료가 소용없었다. 시간 문제였다. 서진은 매일 곁을 지켰다. 이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날은 10년 전 이야기를, 어떤 날은 미래 이야기를, 가지 못할 미래. 이한이 말했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다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평범이냐고. 나는 암살자고. 당신은 재벌이잖아. 이한이 웃었다. 그래도 꿈꿀 순 있잖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꿈꾸자. 다음 생에는 우리 평범하게 만나자. 어느 날 밤, 이한의 호흡이 가빠졌다. 의사가 달려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족들을 부르라고. 서진은 이한의 손을 꽉 잡았다. 이한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서진아, 고마워.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서진이 울며 말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한이 미소 지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사랑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이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다. 삐. 긴 신호음. 서진은 이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양자리의 불꽃이 재가 됐다. 6개월 후. 서진은 점집을 열었다. 별빛 타로방. 사람들에게 별자리를 봐주며 살았다.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저 별을 읽는 여자. 어느 날 밤. 서진은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알자리가 빛나고 있었다. 서진이 속삭였다. 이하나. 잘 지내. 나는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서진은 미소 지었다. 알았다. 이한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별은 죽지 않는다. 그저 다른 형태로 빛날 뿐. 서진은 깨달았다. 양자리의 운명.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재가 되고 그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됐다. 별빛 사이에서 영원히 시간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리고 노파의 소리가 들려온다. 윤미라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온다. 복수의 끝에서 용서를 배울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양자리는 빠르게 타오르는 만큼 빠르게 재가 되니까.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노파의 목소리만 들렸다. 이 아이는 곧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복수냐, 사랑이냐.
그 선택이 운명을 바꿀 거라고